한 인터넷 사이트에 낯익은 인물의 사진이 한 장 올라왔습니다. 26번이란 번호 옆에 환하게 웃는 사진과 더불어 나이와 거주지가 적힌 이 남성.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입니다. 지난 4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드파더스란 이름을 가진 사이트에 이름이 올라온 뒤 다시 6개월 만에 같은 사이트에 이름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는 지난 2018년 개설됐습니다. 이름 그대로 나쁜 아빠들의 얼굴과 개인정보가 올라와 있는데 현재 200명이 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엄마도 30여 명이나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해야만 이 리스트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는 게 과연 괜찮을까요? 이틀 전 국회는 양육비 이행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져버리면 국가가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내년 6월쯤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그동안은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사실상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력한 제재 조치가 없었으니 양육비 책임을 외면하면 민사소송밖에 없었는데 이 배드파더스는 비용이 드는 법적 다툼 대신 신상을 직접 공개해서 양육비를 주게 만들었던 겁니다. 익명의 사이트 운영진을 도와온 구본창 씨는 지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의 생존이 걸린 양육비, 그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 그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풀어봅니다. 예, 유튜브 아이디 바로 시민님이 양육비 비지급은 범죄다 이런 또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뭐 많은 말씀들을 지금 해주고 계시네요. 자, 이 양육비 문제가 중요한 건 단순히 뭐 돈 주고 받는 개인 간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권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이게 참 그런 것이 그렇다고 신상을 막 공개할 수도 없고 참 어렵단 말이죠, 이 문제가. 자, 양육비를 안 주는 무책임한 사람들 잘못된 거 맞죠? 그렇다고 또 얼굴, 신상을 막 공개할 수는 있는 것이냐?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현행법상으로는 객관적인 사실을 올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됐다 이렇게 인정되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난 2018년에 이 배드파더스의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이 이 운영진을 도와온 구본창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받았고요. 지난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을 했으니까 벌금 300만 원만 내라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구 씨는 정식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자, 신상 정보 공개된 사람들이 고소도 하고 검찰도 잘못이다라고 봤는데 그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한 겁니까? 이게 유죄 판단을 한 겁니까?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심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형법에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국민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양육비 비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훼손되는 개인의 명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올라와서 명예가 훼손된 것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또 이 구 씨가 대가를 받고 일한 게 아니고 또 악의적으로 이 사람이 잘못했다, 악의적인 마음으로 공격했다는 그 사실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이름과 정보만 간략하게 올렸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 근데 그 배드파더스에 제보한 한 남성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데. 이거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자기 전처가 그러니까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다라고 그 명단을 배드파더스에 올렸고요. 그런데 그건 괜찮은데 자기가 그렇게 올렸다, 내 전처를 그거를 자기 개인 SNS에 올리면서 또 욕까지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처애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모욕적인 표현을 섞어서 쓰면서 내가 이 전 아이 엄마 이 배드파더스에 신고했다라고 자기 개인 SNS에 올린 부분, 그 부분이 벌금을 받은 겁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하나 짚어보죠. 아까 이도성 기자가 김동성 씨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언급을 했는데 2번이나 여기에 등장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 씨는 올해 4월과 지난 10월 이렇게 2차례 등장했는데요. 처음에 김 씨가 4월에 배드파더스에 증대됐을 때는 전 부인의 이야기가 정말 가슴 아픕니다. 양육비 전부를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다만 아이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등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등재된 이후에 김 씨는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한 아이당 150만 원씩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김 씨 이 약속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김 씨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2,4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김 씨는 지난 10월에 다시 이름과 주소, 얼굴이 이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에 등재가 된 겁니다. 자, 진짜 김동성 씨 부인도 이 양육비 힘겹게 받아내야 돼서 지금 심리적으로 몹시 지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지금 자료에 나오는데, 자, 뭐 양육비는 사실 뭐 양육자가 정당하게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그걸 정말 이렇게까지 막 사정하면서 또 막 법적으로 대응까지 하면서 받아내야 된다고 하면은, 더군다나 정말 이 뭡니까 양육비가 부족하게 되면 당장 육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말이죠. 정말 이분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위에도 사실 이런 분 몇 분 계세요. 아, 근데 진짜요? 네, 생각보다 꽤 많이 계시는데 양육비를 정말 왜 안 주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양육비 자동 이체 이런 거 안 될까 저도 건의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양육비를 못 받으면 이제 한두 달은 참다가 결국은 이제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제 쪼들리니까 국어를 하다시피 이제 연락을 어쩔 수 없이 다시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고 다시 컨택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양육비 문제 때문에 다시 연락도 해야 되고 또 좋지 않은 감정적인 것에 또 휘말려야 되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얼굴 보기 싫은데 그 문제 얘기하려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또 연락을 해서 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니까 사실 이게 돈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좀 사람을 좀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또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메이저리그 출신 그 전직 야구 선수 최희섭 씨가 뭐 지금은 내려갔다고 하던데, 뭐 또 방송인 이다도시 씨가 한국인 전 남편을 또 제보하기도 했고 말이죠. 자, 이 양육비라는 게 비양육자가 양육을 하지 않는 대신 그 아이를 위해서 금전적으로 이렇게 보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미지급하는 경우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부모 가족은 양육비를 받아서 아이를 키우는 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돈인데요. 여성가족부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83%였습니다. 2018년 조사에서도 73.1%로 사정 크게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한부모 가구가 약 153만 가구 정도라고 하는데 단순히만 계산해봐도 거의 100만 가구의 아이들이 양육비를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작정하고 안 주려고 하면 사실상 강제로 받아내거나 제재할 만한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5년에 그래서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라는 기관이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 뭐 소송을 할 때 소송 절차나 상담 같은 거를 지원해주는 기관이지 강제로 돈을 받아다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 부모들이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에 손을 내민 게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거나 약속을 해서 이 리스트에서 지워진 경우가 지금까지 총 188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거 이렇게 받아내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글쎄요. 일단 우리도 이제 법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럴 때 해외 사례들 많이 예. 결혼을 하세요.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50개 주가 전부 다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중에 아이다호 같은 경우에는 14년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고요. 그래요? 프랑스도 이 징역형이 가능하고 뭐 영국은 운전면허 정지라고 하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 입금을 안 하면 공식적으로 정해진 날에 당일날 구속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 입금을 해야 풀어줘요. 이야. 그렇게 제재를 하는 곳도 꽤 있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 하면은 또 댓글이 이렇게 달리잖아요.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고. 예. 자,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부모들끼리 뭐 이런 돈 문제로 이렇게 하면은 뭐 그 부모들 사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애들도 알잖아요. 그렇죠. 자기 엄마가 그런 자기 키우는 돈 때문에 막 마음고생하고 있는 거. 아이들한테는 정말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저기 뭐 엄마든 아빠든 여튼 키우는 부모가 사실은 이런 걸로 걱정을 하는 걸 옆에서 보면 우선은 내가 짐이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생각을 하죠. 근데 애들이 정말 이 논리로 조금 덜한 아이들일수록 감정적인 공감이 크기 때문에 엄마 표정만 봐도 엄마가 이 심리하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상처가 되고 또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대할 때도 아이가 매운 게 아니라 이 이제 전 남편이나 이제 이런 양육비 문제가 있는 관계 때문에 원망이 아이한테 이렇게 투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아이가 괜히 희생양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아이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좀 버림받고 있구나. 내가 소중한 존재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게 그러니까요.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있어서 실제로 저도 이런 경우에 치료받는 아이들을 좀 많이 봐서요. 좀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단비 같은 그래도 소식이 있다면 그제 이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자, 이거 뭐 그러면 이제는 조금 뭐 바뀔 수 있는 것이냐 약간의 기대감이 생기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도 올해 초부터 이런 양육비 관련 부분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지난 국회 때 사실 이 부분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고 폐기가 됐었는데 이번 국회 때 그러니까 그저께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개정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 배드파더스처럼 명단을 공개하는데 이제 국가가 직접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다른 나라 사례처럼 출국 금지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일단 양육비를 안 주면은 먼저 법원에서 법적으로 감치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1년 동안 돈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이번 개정안으로 마련하게 된 겁니다. 다만 이럴 때 피해자가 처벌은 원치 않는다 이러면 재판에 넘길 수가 없긴 하고요. 이 명단은 여성가족부에서 공개를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심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3개월 이상 충분히 소명하는 기회도 주어지고요. 그런데 이제 공개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은 실명과 직업 그리고 미지급된 양육비는 물론 사는 곳 주소를 건물 번호까지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법무부에 요청해서 출국 금지를 시킬 수 있는데요. 또 양육비 지급이 미뤄지거나 재산을 압류한 다음에야 이 출국 금지가 풀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출입국 관리법도 개정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게 법사위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 앞서 뭐 그 브라질이었다고 그랬나요? 그냥 바로 그냥 구속시킨 거? 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 기자가 설명한 대로 저 정도 뭐 구속력이 있다면 예. 어떻게 좀 우리나라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저는 추가적으로 꼭 이거를 좀 더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두 달이 정말 크거든요. 혼자 키우는 이게 한 가정 그렇죠. 입장에서는 일단 국가가 최소 비용은 좀 지원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나서서 대신 받아내면 되잖아요. 이자 붙여서.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뭐 이자 굉장히 높게 붙여서 나라에 내는 거면 20% 30% 이자 붙여서 내야 돼. 빨리 가져다 드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기자, 이 사이트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이제 운영할 필요가 조금은 줄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직접 통화를 하셨다고요? 그쪽 관계자랑? 이번 지난 1월에 재판을 받았던 이 구본창 씨랑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잠시 그 통화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처음부터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법이 만들어져서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거. 그게 처음부터 사이트 만든 목표였습니다. 일단은 이제 법이 통과가 돼서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 법이 보호를 하니까 배파 사이트는 없어질 거고 저희는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니까 행복합니다. 네, 방금 나온 화면에 그 인터뷰를 했던 것도 지난 1월에 제가 가서 직접 인터뷰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이런 법이 개정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기 어려웠거든요. 이 구 씨는 이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해왔던 것뿐이다. 그동안 국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해왔던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양육비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배드파더스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이런 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만 아직 그 개정안에도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이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감치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판이 진행돼야 됩니다. 이 재판 자체를 피하고 숨어버리면 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는데요. 또 재산이 자신이 없다, 나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돌린 이런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보완점도 조금 필요하다는 그런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유튜브 아이디 리지연님이요. 아까 우리 양 변호사께서 그 나라가 먼저 내고 이자를 세게 받아서 이제 주자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 그걸 듣고 뭐 상당히 깊은 감명을 받으셨는지 국회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런 말씀을 주시네요. 근데 국회에 그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